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백신 씨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장 대응 업무를 맡게 될 테니까 우리 선배님께 잘 배워보도록 해요.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네.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발생하는 출혈성 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100%의 치사율을 가지는 급성 형태가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까지 ASF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전무해요. 그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실무자들의 철저한 예찰과 대응이 중요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이름 붙은 건가요? 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78개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최초로 발생했어요. 강원도 산악 지역을 따라 확산되었고 현재는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여름이나 가을보다 겨울과 봄에 발생률이 약 3배 높긴 한데 새롭게 유입되는 지역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형태를 급성, 아급성, 만성, 무증상으로 나누나요? 맞아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돼요. 멧돼지에서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염 멧돼지나 폐사체를 직접 접촉하거나 혈흔이나 분변 같은 분비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유형이 있고요. 멧돼지 시료 채취 도구들을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비나 차량, 사냥개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때, 멧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등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전파되는 유형들이 있죠. 양동 농가는 괜찮은가요? 심각해요. 2019년 9월에 경기도 파주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했고요. 2024년 9월 현재 전국 총 46곳의 농장에서 약 55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피해액만 약 3천억 이상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선배님, 이제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접수시키고 안전하게 이송시키는 게 우리 팀의 핵심 업무죠. 차도 다 마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멧돼지 시료는 폐사체와 포획개체 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 시 방역이 중요합니다. ASF는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흔, 살점 등 잔존하는 오염원, 오염된 장비와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 시료의 양성과 음성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는 방역복과 장갑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시료 발생 시 시간과 장소, 개체의 상태를 최대한 명확히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시료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정확한 GPS 좌표값을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이 잘 보이게 사진 촬영합니다. 멧돼지 시료의 체장 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무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컷은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몸집이 큽니다. 송곳니가 길고 발달해 있으며 음경이 배 쪽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암컷은 송곳니가 짧고 덜 발달되어 있으며 젖꼭지가 뚜렷하고 임신하거나 새끼를 낳은 암컷은 유선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새끼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는 종류에는 ASF의 항원과 항체를 표적하는 혈액시료, 혈액 채취가 어려울 때는 조직시료, 야생 멧돼지의 서식지를 채취하는 환경시료가 있습니다.
혈액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에 비닐을 깔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심장 부위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멧돼지의 앞다리를 몸통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몸통과 팔꿈치 관절이 맞닿은 지점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부분의 아래 지점을 누르고 앞발을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심장 내 혈액이 주로 한 곳에 몰려 있어 몸 안으로 넣은 바늘 위치를 조금씩 움직이며 혈액이 나오는 위치를 찾아 5ml 이상 채열합니다. 채취한 혈액은 튜브 뚜껑을 열지 않고 바늘 주사기로 직접 주입합니다. 혈액 시료는 얼리지 않고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시료 방법입니다. 혈액이 굳어 채취가 어렵거나 주변 환경 오염을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근육 조직을 채취합니다. 허벅지 안쪽 심부 부위를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절개합니다. 피부 표면을 얇게 제거하고 내부 근육을 채취합니다. 귀, 발, 코 등의 말단 부위는 다른 사체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점 혹은 포획 지점의 ASF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토양 등 환경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담은 채수병이나 지퍼백에 채취자와 시료명 및 GPS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입합니다. 시료 채취 중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한 장갑이나 도구들은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한 폐기물들은 분리배출합니다. 사체를 운반할 때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밀봉하여 들것이나 썰매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사체가 노출될 경우 재소독합니다. 시료 채취 후에는 시료를 채취한 장소, 방역복과 신발, 사용한 장비와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진행합니다. 사체 보관소에서는 개체의 식별이 가능하게 보관하고 보관소 출입대장을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소독 발판을 설치하고 소독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야생동물류의 질병시료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시료를 접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송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시료를 접수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전임자가 있는 경우는 신규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한 개로만 사용합니다. 전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수정합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 메뉴 중 야생포유류 질병 소메뉴로 이동합니다. 의뢰 시 별표로 표기된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체중과 성별 등 기입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도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지도에서 개체 발견지를 선택합니다. 시료 발견 당시 기록한 좌표값을 입력합니다. 행 추가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다수 건의 시료를 접수하거나 삭제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시료를 매칭하기 때문에 시료의 접수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채취된 시료는 각 개체별로 시스템 접수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크고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접수자도 함께 표기합니다. 아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채취한 시료를 여러 개 혼합하여 동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료별로 개별 포장하고 튜브와 포장지에 명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시료의 포장은 3차 포장을 기준합니다. 1차 포장은 시료를 직접 담는 용기로 방수와 누수를 차단하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여러 개체의 시료를 보내는 경우 식별이 가능한 시료 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 용기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와 누수 차단이 가능하며 1차 포장 용기의 파손 방지를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이어야 합니다. 시료가 상할 수 있으니 아이스팩과 완충제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 후
3차 포장 용기에 포장하여 시료를 보내면 됩니다. 시료가 이송되면 약 2일 후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결과서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의뢰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서 및 시료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포획 시료는 우체국 택배를 통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보내주세요. 폐사체 시료는 배차 전용 채팅방을 통해 제시된 양식에 맞춰 신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자체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특이 양성 또는 부정행위 의심 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각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각 시료의 접수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시료를 한 번에 모아서 보내지 않고 즉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체 처리를 금합니다. 넷, 시료 채취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와 동행하여 시료를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료가 발생하면 하나, 철저한 방역하에 채취한다. 둘, 정확한 정보를 적어 시료를 접수한다. 셋, 꼼꼼하게 밀봉해서 보낸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한 후 사체를 처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각적인 예찰과 안전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